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 다양한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화도수동 호평 평내 남양주갑 이야. 지역구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동안 네. 해남진도 완도 이거 하도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외웠는데 화도수동 호평 평내. 화도수도 호평 평내. 예. 네. 남양주 갑. 네, 지역구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지역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문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첫째는 이게 명백한 당무 개입인데 이 당무 개입을 아닌 것처럼 지금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불감증에 걸렸다. 이거 여러분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과거의 특정 후보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보낸 것이 이번에 폭로됐다.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정말 여지껏 그 영부인이 집권당 비대위원장한테 문자 보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는데 이 근본적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사상 초유인데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면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웃기는 장면이 보수 언론들이 애써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워워 싸움을 말리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다. 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이상한 거 제가 보기에 김 여사 본인도 사과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용산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그랬고 근데 사과 안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누가 막았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인가? 이 질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사과를 안 했냐? 그게 공방전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막아서 못한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측은 그게 아니라 문자의 맥락을 보면 이건 사과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과할 뜻이 없었다. 서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님 문자를 넘어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김 여사는 사과하겠다잖아요. 친윤들이 주장이.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사과하라고 했다. 둘 다 사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안 했잖아요. 사과 안 했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럼 이건 뭐냐고. 그리고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럼 이걸 막은 건 대통령이라는 건가? 저들은 지금? 그런 그 추론이 가능한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게 진짜 워치독입니다. 제가 쭉 기사를 보고 반응들을 보고 느낀 게 이거예요. 왜 기자들은 이 질문을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과방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의 질문, 여야 질문을 쭉 보고 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자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구나. 질문을 잘하는 것이다. 질문을 잘하는 것.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자들의 이제 글이나 뭐 이런 걸 쭉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전 이거예요. 둘 다 어쨌든 지금 사과하라고 했다, 사과하겠다고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와 여당 대표가. 그런데 사과 안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권익위가 면죄부를 줬다. 그러면 결국은 권익위가 면죄부를 주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냐. 대통령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과 못하게 막은 것은 대통령이셨습니까? 대통령의 이제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한 거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원래 CBS 김규환 논설위원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김규환인가? 김규환. 논설위원이 시작할 때 이분이 멋있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제가 멋있다는 건 내용이 아니라 문장을 가다듬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적인 내용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편집을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재가 아니라 입수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렇죠. 입수고 입수인데 누가 준 거죠. 기자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사적인 내용도 있고 이거 CBS 지금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와요. 네. 사적인 내용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편집을 해서 가져 나왔다 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럼 이번에 TV조선이 공개한 문자는 예. 편집한 거냐 아니냐 제가 묻는 거예요. TV조선. 네. 네. 왜냐하면 사적인 내용도 있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부적절한 빼고, 내용도. 네. 그러니까 사실상 TV조선이 공개한 것도 상당히 원문은 아닐 수 아닐 수 있어서 있다. 기자들은 이걸 물어주시라. 네. 이게 원문이냐. 네. 그래서 저는 원문 공개를 요구합니다. 아.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5건에 대해서 원문 공개라고 하면서 TV조선이 어제 공개를 했는데 네. 그 공개가 원문이 맞냐? 네, 그걸 혹시 묻고 싶습니다. 윤색이나 각색이나 좀 정중한 말로 바꾼 것은 아니냐? 네.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다른 것들은 혹시 비공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아니 왜냐하면 주셨는데 그건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네. 김규환 논설위원이 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예. 입수했는데 예. 사적인 내용도 있고 네.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편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CBS 김규환 논설위원을 취재해가지고 한번 네, 물어봐서 그리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네, 여쭤보도록 그리고 뿐만 하겠습니다. 아니라 말투나 이런 것도 바꾼 것으로 보이고 그 김기환 논설위원이 바꾼 그 문자 메시지의 형식과 네. TV조선의 형식이 같아요. 정중하고 네. 아주 우아한 문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김건희 다 여사의 다르죠. 아주 내추럴한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다르다 해서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이 원문이 아닐 것이다. 네, 저도 예. 그렇게 예, 의심합니다. 원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거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네. 그런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문자가 일파만파 댓글팀까지 갔고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관리용으로 사설 댓글팀을 운용했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 또 대응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일파만파. 예, 그러면- 댓글 부대가 나온 거예요. 예, 무엇을 놓고 일파만파냐. 예, 여당 당권을 놓고. 예, 그럼 그 여당 당권은 뭐 하는 당권이냐. 김건희 특검법이나 네, 최혜병 특검법. 네.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도 계속 갑니다. 네, 예, 그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진 당권, 그러니까 대표를 뽑느냐를 놓고 지금 일대 격돌이 벌어졌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대통령 부부가 네, 제가 부부 대통령 그럴 뻔했어요. 네. 대통령 부부에게는 사활을 건 싸움이다.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법 어제 수사 결과 발표 보고 네, 와 어떻게 저렇게 잣대가 다르지?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에 대한 잣대가 완전 다르고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왜 퍼즐은 전체로 봐야 되는데 조각조각 나누어서 면죄부를 주지? 예. 그러니까 똑같이 저는 어제 그 수사 결과 발표문을 누가 썼을까? 이게 제일 의심스러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7여단장에게 혐의를 씌운다면 그럼 그것은 임성근, 똑같이 그렇죠. 예, 1사단장에게도 네, 씌워야죠. 적용이 가능한 네, 똑같아요. 혐의다. 그런데 네네. 어떻게 7여단장에서 끊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느냐. 이게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네, 반박인데 네, 그거고. 예, 그 문제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앞으로 펼쳐봐야 해보셔야 될 것 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네. 이제 여기저기서 이미 발의된 게 있고 발의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법은 하나는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고 네. 우리는 대통령을 겨냥한 줄 알았는데 이게 혹시 또 김건희 여사와 관계됐나?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님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예. 그분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예, 골프모님 예. 카카오톡 네, 내용. 그게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많은 내용이 폭로되면 예. 그때는 국민의힘은 살아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의 권력은 5년이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가야 될 정당이잖아요. 네. 그건 이름은 바꿀지언정 그 세력의 대표 정당으로. 그래서 그 세력의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말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건 맞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죽구산 누가 죽는지 보자라는 게 이제 캠페인 구호가 돼버렸어요. 한동훈 네. 캠프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저희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하루 당길 수 있었는데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김병주 의원이 그 호준석 YTN 앵커 출신인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을 이제 꺼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누구죠? 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한 그 대목을 딱 찍어가지고 정회를 요구하고 실제로 30초 줄 테니까 사과해라. 안 그러면은 정회하겠다라고 사실상 주호영 사회를 맡은 주호영 부의장이 이제 세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정회하고 산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당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막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사과하지 않겠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사과했죠. 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은 잘못된 거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맞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국회의장은 네. 어쨌든 협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한미일 동맹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말고 정신 나간 부분에 대해 그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요구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놓고 많은 분들이 제가 민주당이 좀 정의롭게 버티는 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썼더니 그러면 그 김병주 의원에게 전화해서 압력 넣은 사람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페북에 글을 올린 취지는 김병주 의원이 잘 버텼고 결국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김병주 의원은 잘 버텼다. 요 측면을 얘기한 거고 제가 댓글에 하도 험악한 게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민주당에서 김병주 의원에게 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그 길거리에서 사과를 종용하려는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김병주 의원이 전화를 안 받는다. 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건 그냥 국회의장이 결단해서 가면 되는데 국회의장이 그러면 나는 이걸 협치로 끌고 가야 된다. 그것도 또 맞는 자세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안보 협력 한미일 동맹 사안은 그걸 넘은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고 예. 국회의장님 쪽은 그 안 틀에 있는 거예요. 형식 틀에. 예. 그래서 저는 양쪽의 주장이 100%다 옳고 100%다 맞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그 의원에게 그랬어요.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이렇게. 네. 예. 저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면 네. 정식 나간에 대한 사과로 느껴지지 않고 한미일 동맹에 대한 사과까지 해서 한미일 동맹이 이번에 그냥 용어로 자리 잡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김병주 의원도 같은 의식이에요. 이것도 언론 문제인데 한일 동맹은 국민들이 아마 90% 반대할 거예요. 네. 근데 한미일 동맹 그럼 헷갈리세요. 네. 왜? 미국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한미일 동맹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들어갔어도 한일 동맹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언론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이번 주말에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주말에 이제 축구장을 돌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네. 김병주 의원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을 해낸 건지 딱 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미일 동맹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 한일 동맹하고 똑같은 효과가 네. 나타나서 청일 전쟁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가 바로 들어온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언론이 왜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을 어떻게 했냐? 박찬대 대표가 총대를 메고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만 네. 유감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의장이 이제 요거를 받아서 국회가 열려서 최혜병 특검법이 필리버스터 했지만 통과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제 이 설명을 다 들으시고 그러면 정신 나간이라는 부분 그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 박찬대 대표를 비난하실 겁니까? 원내대표는 그런 총대를 매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용어로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그건 끝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그렇게 유감 표명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것을 뭐 찬성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네. 형식적으로 원내대표의 네.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네. 박찬대 대표도 이게 사과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보기엔 속으로. 예, 그리고 느닷없이 그 길거리에 만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라는 헛소문이 돌았더라고요. 아, 저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분을 못 찾는데 정성호 의원님은 저하고 입장이 똑같았습니다. 예, 똑같아서. 이상한 마타도가 돌고 네, 있군요. 예, 민주당 사과하면 안에. 안 된다 이런 입장이셨어요. 왜냐하면 예. 저랑 똑같아요. 예. 한미일 동맹. 아니 근데 정치라는 게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들도 네. 좀 저분들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런 믿음, 신뢰 이런 게 또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어요.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가 속으로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그래서 그 표현만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정성호 의원님은 저랑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아니 근데 거. 한미일 동맹을 주장하면 그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요? 정신 나간 거죠. 네. 저는 맥락이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그 생각합니다. 호준석 의원 네. 그 말을 진짜 자기 그 소신으로 했다면. 아니 근데 호준석 그 대변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유주의 동맹 그 한일 간에 네.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정치권 안에는 극우 담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없는 지점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우 이거는 친일 사실 극우 그렇습니다. 친일 담론이고요. 네. 그건 자유주의 동맹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군국주의 야합 동맹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예. 있고 정성호 의원님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예.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